다음은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의 김종필 팀장님께서 LG화학의 ESG 추진 배경과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LG화학의 지속가능전략팀장 김종필이고요.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빼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ESG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ESG가 지금의 어떤 ESG 화두인 어떤 기후변화 이슈라든지 재생에너지 이슈라든지 앞서서 SK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LG화학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LG화학은 어떠한 목표와의 어떠한 실행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주제가 ESG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또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 이슈도 있겠지만 저희 같이 제조업에서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버넌스 관련돼서 아까 이사회의 어떤 운영의 중요성이라든지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앞서서 이런 이사회 혹은 거버넌스에서 어떤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공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조화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업의 전략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발표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외국인 지분 구조가 지금 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구조에서 특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LG화학 같이 탄소 다배출 기업, 또 석유화학 기업에 가장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즉 넷제로를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또한 11월 달에 캅26에서 NDC 상향이 결정이 되겠지만 실제로 30년까지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 더 나아가서 LG화학은 작년 12월 달에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기존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분사를 하고 배터리와 관련된 전지 소재, 즉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메탈 수급에 따라서 이런 배터리 가격이 연동이 되지만 실제로 코발트에 대한 아동 노동, 실제로 그 아동 노동을 해체하기 위해서 LG화학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아까 얘기하는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 이슈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약 70% 이상이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로 각각에 대한 사업장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리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위치한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2019년에 지금의 현재 CEO신 신학철 CEO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3M 출신의 수석 부회장님 출신이신데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보면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지속가능 전략팀이 생겼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비전이나 그 다음에 핵심 과제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고 있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12월 달에 분사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시가총액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21년 7월 달 기준으로 약 62조의 시가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수준도 높고 지켜야 될 의무도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뭐 여기 기자님도 계신 것 같은데 부회장님께서 LG화학은 ESG 기반에 앞으로 25년까지 10조의 투자를 하시겠다고 기자간담회 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 보도자료를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소재 서스테이너비티 비즈니스에 약 3조 원, 그 다음에 전지 소재 중심의 어떤 이모빌리티에 6조 원,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신약과 관련된 1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셨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업의 저희는 비전에 서스테이너비티가 핵심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 그 다음에 HR, 구매, 협력사를 관장하는 부서들, 생산을 담당하는 환경 부서들이 모두 비전에 맞춰서 KPI를 작성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국내 기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입니다. ESG와 서스테이너비티가 지금 혼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실제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CSR은 뭐고, ESG는 뭐고, CSV는 뭐고, 서스테이너비티는 뭐다. 저희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스테이커 캐피탈리즘을 도입을 해서 저희는 ESG와 결국 ESG가 어떤 사회,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ESG와 그로스를 합친 서스테이너비티라고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매월 경영회의라든지 임원진께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러한 논의 아젠다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LG화학은 제조업이고 제조업 중에서 한국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고 그 많이 쓰는 기업인 동시에 탄소를 다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최우선 과제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서서 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사회, ESG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어떠한 이슈에 포커스하고 집중적으로 실행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9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개발, 그 다음에 자원선순환 이런 핵심 과제 5개를 올해 초에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작년에 수립을 했고 올해부터 실행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까 아리백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국제적인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화학업계 최초로 아리백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작년 7월 달에 50년에 저희는 조금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근데 넷째로 분명히 가야 될 길인 거죠. 근데 제조업에서 여기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탄소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저희는 고민을 했고 결국은 19년 베이스로 50년까지 중립 성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NDC 상향이라든지 최근의 기조가 넷제로를 기조로 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지금 내부적으로 이러한 목표 상향에 대해서 고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까 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조업의 어떤 생산자 책임으로서 플라스틱과 배터리에 대한 자원선순환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더 나아가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통해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단의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제로화하는 전략을 세워놨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이러한 공급망에서 코발트 아동뿐만 아니라 협력사가 환경이라든지 탄소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성장인데요.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약 1,000만 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SK 사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SK는 100만 톤을 배출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1,000만 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지금의 사업 성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2050년에 약 4천만 톤을 배출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저희가 RAC 전략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RAC 전략은 뭐냐면 즉 리듀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정과 연료를 전환을 하는 비율이고요. 저희가 더 전문가시고 알겠지만 탄소는 스코프 1, 2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2, 결국 외부에서 전력을 사오는 것들을 어보이드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컴펜세이트를 통해서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50년을 19년 기준으로 대비한다면 약 75%를 줄여야지만 중립 성장인데 굉장히 이거 힘든 과제이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전략팀에 있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공개 못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아리백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고 리듀스 같은 경우도 올해 경영회의를 내부적인 어떤 임원진 이사회를 통해서 실제로 직접 감축할 수 있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받았고 실제로 이게 의사결정 받아서 실제로 사업화하기 전에는 좀 내부 검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23년부터 유럽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이 되는데 결국은 제품에 탄소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올해부터 LCA라는 즉 잘 아시겠지만 탄소에 대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없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인 바스프라든지 다우라든지 솔베이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이런 LCA 탄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LG화학도 늦었지만 많이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2, 3년 안에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를 측정하고 그 측정 값을 고객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를 측정한다는 것은 즉 우리 제조 공정상에 어떤 부분들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결국 리듀스에 대한 아이템 발굴뿐만 아니라 직접 감축에 대한 드라이브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듀스에는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결국은 저희가 원료를 기존의 NCC 석유 기반의 바이오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납사,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전략을 좀 세워놨고요. 아리백 같은 경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플라스틱 리사이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실제로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PCR 쪽 ABS, PCR PC,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여러분 그 패드나 휴대폰 보시면 플라스틱 일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장에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고객사라든지 고객사들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수거가 되고 고품질 고함량의 플라스틱이 실제로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처의 다변화, 즉 플라스틱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의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25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처 다변화뿐만 아니라 PCR에 대한 함유량을 높이는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 네이버나 실제로 구글에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검색을 해보시면 기계적 재활용과 캠사이클이니까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학적 재활용은 아직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LG화학은 메카니컬, 기계적 재활용에 좀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기도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뭐 요즘은 남자들도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청소기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세탁기라든지 청소기, 자동차에도 현재 이런 재생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고 LG화학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목표에서도 바이오 납사를 사용하는 걸 탄소 감축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지금 원료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공급사를 MOU나 이런 다양한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LG화학 홈페이지나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저희 부회장님께서 미국에서 이런 공급사들과 어떤 MOU를 체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앞다퉈 이런 바이오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LG화학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원료를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의 결국은 탄소 측정이겠죠. 저희가 아까 LCA를 한다는 거는 결국 원료를 교체했을 때, 원료를 변화를 했을 때 얼만큼의 탄소가 감축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좀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좀 나와는 있습니다. 결국은 LG화학은 기존에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고탄소, 결국은 제조 공정에서 탄소와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들을 점점 저탄소 제품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원료라든지 연료에서 실제로 재생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원료를 썼다는 국제 인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과 고객에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조 공정성에서 나오는 거 결국은 배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CCU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기존의 플라스틱 재료로 활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파일럿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CO2 플라스틱도 개발 단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목표 상향하는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이미 나와 있겠지만 중국의 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는 전구체, 양극재 공장은 아리백 전환을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유럽, 미국 공장과 폴란드 공장도 아리백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녹색요금제를 통해서 일부 아리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도 변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발맞춰서 도입을 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지 소재 첨단과 이미 에너지 솔루션은 전환이 됐지만 석유화학, 전력을 많이 쓰는 석유화학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리백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5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한다고 했지만 조금은 목표가 당겨질 것 같습니다. 납사입니다. 분해로입니다. 기존 분해로에서 사실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원활하다면 전기 분해로를 통해서 실제로 납사 크래킹에서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기술도 현재 내부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입니다. 뒤에 내용이 좀 더 있지만 거버넌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이사회, 맨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 이사회도 구성이 됐고요. 이미 보고도 몇 번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공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올 초에 LG화학 신학철 부회장님께서 한국인기업 최초로 다보스 포럼의 기후변화 패널 토의를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는 WBC, 그러니까 결국 다보스 WBC뿐만 아니라 다보스 포럼, 또 배터리 얼라이언스 이런 등등의 국제 이니셔티브에 직접 가입을 통해서 그 최근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분과 세션에 참여해서 당사의 성과뿐만 아니라 당사가 콜라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센싱하고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입니다. 네, 공급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콩고까지 현장 실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지금 출장이 한 2년 정도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실제로 이런 메탈 부분에서 수급이 아동 노동이 없는지, 작업장 안전 환경은 얼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3자와 함께 글로벌 카 메이커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B2C 기업이 아니라서 보고서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ESG를 별도 공시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 올해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스토리북으로 좀 냈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ESG와 서스테이너블에 관련된 최근 뉴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동영상, 더 나아가서 ESG 데이터북을 별도로 공시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ESG 지표를 어떤 부분 20여 개 지표를 어떻게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 지표에 대한 3개년 데이터 트래킹을 하실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 굉장히 내부적으로 바틀렉이 많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투명하게 소통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시돼야 되고 공시의 주기도 점점 짧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ESG 한다지만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떤 지표를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LG화학은 올해부터 그런 지표를 공개를 하고 데이터까지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랜드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기업이 버려지는 이런 폐기물에도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될 때 굉장히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고요.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 분사기관의 LG화학의 미시간 법인인데 지금의 에너지 솔루션의 미시간 법인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제 인증을 통해서 폐기물이 거의 97.4%까지 재활용되는 것들을 인증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국내 사업장까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 팀에서 ESG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고요. 실제로 공시가 되겠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들을 보고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드린 부분들을 조금은 뎁스 있게 실제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이 구성돼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 분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는지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맡은 것보다 잠깐 4분이 정도 지났는데, 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고민이실 거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기업 관계자들도 굉장히 고민일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ESG를 진정성 있게 내부적으로 임원진뿐만 아니라 이사회분들도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의 성과들이 외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